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뭐니 해도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중간선거의 결과입니다. 중간선거가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결과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낮에 점심 이후에 아마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것이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냐, 이 경우에 따라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if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공화당이 승리를 했을 경우 어떻게 전문가들은 시장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자, 블랙록 등 주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과 하원을 싹쓸이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화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세제 개편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예산안 적자가 올라가고 더 많은 미국의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이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낫웨스트 마켓츠의 존 브릭스 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 성장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했고, 이러면서 금리가 더 오르도록 하는 촉매제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에 앞으로의 예측을 해봤습니다. 공화당의 승리는 위험 자산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고 또 현재 기업 자신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브릭스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 승리가 예산안 적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일단 공화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다음 if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CNBC가 펀드 스트레스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역사적인 통계, 역사적인 경험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난 1896년입니다. 1896년 이후에 하원의 다수당이 바뀌었을 경우와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이듬해 증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는지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하원의 다수당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거의 6.8%로 그 다음에 오히려 주가 상승이 훨씬 좋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원의 다수당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1.9% 정도의 상승밖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을 승리하면서 장악하게 된다면 내년의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외에도 인터랙티브 브로커의 창립자인 토마스 피터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증시가 15%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화당이 그러면 반대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양원,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차지하게 된다면 이전의 고점 수준으로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선거 이야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전의 통계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심판, 신임 투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과거의 중간선거 데이터와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현 시점에는 상당한 불안감과 불만이 좀 쌓여 있는 시장이다. 이러면서 과거 중간선거와 시장 반응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오더라도 일단은 증시에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실러 교수는 예상을 했고요. 단지 투자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지속할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도 일단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얼마 전에 이 아마존의 제2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거의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안이 좀 공개가 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크리스탈 시티가 선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의 제2본사가 두 곳으로 나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을 통해서 이 마켓워치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2본사를 두 개 도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도시로 분산을 시키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 도시에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된다면 수만 명의 근로자가 몰리고 또 주택이나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도시로 나누는 안이 현재 아마존이 생각하고 있는 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개 도시에 설립될 본사에는 각각 2만 5천 명의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직은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두 도시로 설마 진짜 나눠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버지니아주의 크리스탈 시티가 유력한 도시로 선정되고 있고요. 텍사스주의 댈러스 그리고 뉴욕시티 등도 역시 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종 발표는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도시가 아마존의 제2본사로 선정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가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